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셰일가스가 지구촌의 에너지 공급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미국적인, 너무나도 미국적인 에너지라고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의 저자 피터 자이아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셰일가스는 존재하지만 개발의 효율성이 지극히 낮아서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유럽도, 중국도,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셰일가스가 미국적인 에너지라는 피터 자이안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미국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이를 통해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의 에너지 수출 금지 법안을 철회하고 에너지 수출 국가로 변모하고 있죠. 미국의 셰일가스는 양질입니다. 1. 여러 연대에 걸쳐서 두텁게 쌓여 생산성이 무척 높습니다. 2. 수송관이 이미 잘 발달되어 있고 3. 대도시 소비지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4. 대규모의 자본을 동원할 수 있고 5. 축적된 기술이 있죠. 6. 게다가 시장경제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와 토지 소유주들도 열렬하게 셰일혁명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광물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지하 50m 이하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 땅 밑에 셰일가스가 있더라도 그게 50m 이하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땅의 소유주들과 개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토지 소유자가 광물권까지 소유합니다. 한마디로 반대자는 없고 모두 개발에 적극적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기업의 도전 정신도 셰일혁명에 적합했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이유로 인해서 셰일가스는 지극히 미국적인 에너지라는 피터 자이안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셰일혁명이 일어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그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도 광대한 셰일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북서시베리아 동토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동토가 되고 여름이면 모두 늪지대로 변해서 채굴과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9m가 넘는 둔덕을 쌓고 엄청난 길이의 송유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단언합니다. 러시아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미래가 어떻든 그 미래에 셰일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여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셰일이 사막 한가운데 주로 분포해 있어요. 수시로 변하는 사막의 지형, 더운 기후에 맞서 싸우려면 강력한 개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저렴하고 쉽게 석유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셰일가스를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세 번째로 유럽,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에도 양질의 셰일층이 있고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렵습니다. 셰일 매장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지나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가장 매력적인 셰일 매장지는 바로 수도 파리의 딱 밑에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는 환경단체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언은 유럽에서 셰일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합니다. 피터 자이언은 중국도 셰일가스 혁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은 몇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입니다. 2. 무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고 3.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4. 남의 기술을 도용하는데 도 같은 나라가 또 중국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피터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셰일 매장지는 얄팍하거나 분산되어 있거나 호상이거나 이 중 2가지가 동시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개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이죠. 미국처럼 한번 파들어가면 여러 층에서 셰일가스가 나와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중국은 단층입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만 들고 손해가 납니다. 이 말은 쉽죠? 그런데 호상이란 말이 생소합니다. 호상 셰일은 해양 셰일과 다릅니다. 셰일 오일은 바다나 호수에 장구한 세월 퇴직한 플랑크톤과 유기물이 암석화되어서 생성되는데요. 바다에서 융기한 해양 셰일층은 이미 암석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압으로 파쇄해서 오일과 가스를 추출하는 건데요. 호상 셰일가스는 점토와 점토 사이 혹은 점토 속에 있습니다. 이 점토는 수압을 가하면 파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찌그러질 뿐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촨성에는 해양 셰일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피터도 스촨 지역은 개발이 유망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스촨 지역은 문화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 이것이 피터의 견해입니다. 문화적으로 구분된다. 이 말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터는 이야기합니다. 스촨이 에너지를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결국 중국은 셰일가스 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홍센이 보기에 이 마지막 결론은 피터와 다릅니다. 스촨은 중국의 본체입니다.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지역이 아니죠. 1. 스촨의 민족 구성에서 한족은 압도적입니다. 한족 95%, 이족 2.6%, 티베트족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문명권이나 문화권을 막론하고 문화 구분에서 언어의 동질성 유무는 핵심 기준이죠. 상하이의 일상 언어는 보통화가 아닙니다. 상하이어, 오어라고 하죠. 홍콩과 선전을 둘러싼 광둥어는 우리말과 일본어의 차이만큼이나 커서 광둥어를 하면 베이징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촨 사람은 일상적으로 표준어인 보통화를 사용합니다. 3. 중국은 수탉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스촨은 그 수탉의 위나 혹은 알을 품는 정도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현대 중국을 존재하게 한 사람은 등소평이며 그는 스촨 출신입니다. 5. 중국 내륙을 개발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부심하고 있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위치상으로 그리고 정치적 준비 정도로 보았을 때 가능만 하다면 스촨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부와 남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셰일가스 개발. 제가 시진핑이라면 스촨의 셰일가스를 개발하겠습니다. 피터 자이안이 말하는 세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 이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가능성인 듯합니다. 오늘 워밍업을 했으니 다음 편에 이 세계의 전쟁 문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